트럼프는 캐나다와 덴마크 같은 우방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적대국들도 동시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트럼프는 이 모든 압박을 하나로 묶어 돈로 독트린이라 선언했습니다. 북극에서 남미 끝까지 미대륙 전체를 미국의 요새로 만들어 다른 강대국들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대가 친구든 적이든 트럼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앞마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확실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돈줄을 죄는 것으로 각 나라를 압박합니다. 캐나다에는 관세를, 적대국에는 경제 제재를 가해 일단 상대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강제로 넣거나 에너지를 미국이 직접 관리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거나 이란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결국 전 세계의 자원과 물류를 미국 손안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압박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린란드나 파나마, 캐나다 같은 동맹국에게 트럼프는 무서운 집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내 보호를 받는 대신 미국의 경제권에 완전히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편으로 확실히 묶어두려는 계산입니다. 그린란드에서 군사적 위협 대신 협상으로 방향을 튼 것처럼 친구들에겐 실리를 챙기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반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나라들에게 트럼프는 무자비한 심판자가 됩니다. 여기엔 정권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죠. 쿠바에는 석유를 끊어 경제를 멈추게 하는 등 방해물을 아예 제거하는 파괴와 교체 전략을 씁니다. 동맹은 흡수해서 같이 가고 적은 치워버리는 것이 트럼프식 세계 경영의 핵심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그리는 미래는 미 대륙 전체를 미국이 통제하는 트럼프 코롤러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불안정해지거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압박 시리즈였습니다. 벤다벤나TV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가이드를 만나보세요.